그리고 내가 반말한다고 거시기 하지 말고 너희들도 나한테 반말해.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반말로 들리는 이 말이 사실은 중대어야. 부처 그 번뇌의 실체 시작할게. 원래는 샤카족의 왕자였던 부처를 출가하게 만든 번뇌가 세 가지 있어. 궁궐 안에서만 살던 부처가 하루는 동문으로 바깥 세상을 나가는데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늙은 사람을 봐. 또 어느 날은 남문으로 나가는데 깊은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아픈 사람을 봐. 또 어느 날은 서문으로 나가는데 묘지로 향하는 장례 행렬, 즉 죽은 사람을 봐. 그렇게 늙은 사람, 아픈 사람, 죽은 사람 세 명을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을 해.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북문으로 나가는데 그곳에서는 승려 사람을 봐. 그리고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자기도 출가를 결심하는데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한대. 그런데 부처의 이 출가 동기에 대해서는 2000년 넘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해볼게. 부처를 출가하게 만든 번뇌 세 가지 다시 정리해보자.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걸 한자로 하면 노병사 이거잖아. 그럼 이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면 해결이 되냐? 수행을 하면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어? 그래서 부처가 내놓은 대안이 뭐냐?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다시 태어나지 마라. 해탈해서 완전히 소멸해라 이거야. 노병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게 생이잖아. 그러니까 생이 없으면 노병사도 없는 거지. 그래서 중들이 이 생을 만들지 않으려고 결혼을 안 하고 머리 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섹스를 안 하면서 사는 거야. 섹스라는 게 즉 생을 만드는 행위잖아. 옛날에는 콘돔이나 피임약이 없었어. 그러니까 섹스하면 애가 생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보면 자식들이 보통 8명, 10명이래. 자식이 예뻐서 잘 키울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낳은 게 아니고 피임을 못해서 그런 거야. 하여튼 그래서 중들의 솔로 생활, 금욕 생활이 나름 교리에 충실하고 좋은데 그게 온 세상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 자발적 인간 멸종이지. 또 웃기는 게 이 수행을 하면 그때부터 세속의 일은 안 하거든. 그런데 먹을 것은 세속에서 구해. 말로는 먹을 것을 공짜로 구하는 것은 아니고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데 아니 자발적 멸종을 추구하는 집단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가르침은 준다지만 먹을 것은 공짜로 구하는 그 입들 즉 백수들만 늘어나는 것이고 그 대머리 백수들이 늘어난 만큼 세속에 남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 백수들을 먹여 살리느라 힘들어지는 거잖아. 아니야? 아닌 것 같으면 중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세속에 의지하지 말고 중들끼리 자급자족 해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중이 되었다 치자. 그럼 전부 일은 안 하면서 서로 가르침을 주겠다고 수행만 하면서 다 굶어 죽을 건가? 번뇌에는 두 가지가 있어. 육신을 괴롭히는 욕망, 그리고 정신을 괴롭히는 분노. 이걸 모두 우리는 번뇌라고 해. 그런데 노병사의 괴로움은 즉 육신의 괴로움이잖아. 그리고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즉 태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곧 해결돼. 곧 있으면 우리가 수천 년 살 수 있어. 그게 진짜면 거의 영생하는 거잖아. 내가 말하니까 개설같지. 여기 대학 교수가 말하는 걸 들어. 저는 유니스티의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있는 박종하고요. 인류가 이때까지 발명한 모든 기술이나 산업, 모든 걸 더 뛰어넘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게놈 산업이다. DNA가 길게 연결이 돼서 30억 쌍 염기서열로 된 하나의 덩어리로 묘사되면 그걸 게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를 잃고 조작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암도 치료할 수 있고 치매도 치료할 수 있고 수천 년 살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게놈이 있었던 거죠. 부처가 출가 전에는 샤카족의 왕자였다고 그랬잖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때까지 부처는 좋은 것만 먹고 입고 보고 자랐다는 뜻이야. 부처가 왕자 신분으로 얼마나 잘 살았냐. 부처의 출가 전 이름 시타르타. 그가 16살이 되자 그의 아버지가 시타르타를 위해서 궁전을 3개나 지어주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붙여줘. 남자 나이 16살이면 성욕 폭발할 때잖아. 그래서 시타르타는 여인들과 온갖 향락을 즐겨. 그러자 너무 놀기만 하는 왕자에 불만을 품고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해.
시다르다는 향락에 빠져 아무런 기회도 배우지 않는다. 저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왕이 시다르다를 불러 시다르다가 대답하길 자기는 기회를 배울 필요가 없대.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라. 내가 그들 앞에서 기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 그래서 왕이 시다르다 말대로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지. 여기서 시다르다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12가지의 기회를 선보였고 그 후로 샤카족 백성들은 왕자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대. 그래 놓고 시다르다는 다시 향락에 빠져 살았겠지. 그런데 이 향락, 즉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다 보면 지겹거든. 여기서 시다르다가 누렸던 향락의 구체적 내용은 나의 내피셜이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마약과 섹스 둘 다인 것 같아. 그럼 부처 빠들이 그러겠지. 시다르다가 마약했다는 증거 있냐? 그럼 너희들이 시다르다가 마약 안 했다는 증거를 대봐. 어이가 없지. 이처럼 증거를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영혼의 실체, 여기서 내가 얘기했어. 답답하면 그걸 봐. 마약, 이건 향락의 극한인데 이게 할 때만 좋지 끝나면 그 힘을 빌어 높게 올라간 향락의 높이만큼 고통도 커지는 부작용이 있어. 그런데 부처가 출가한 나이가 29세거든. 그러니까 네 마음껏 놀아라 하고 아버지가 궁궐 세치에 지어 주었을 때 부처 나이가 16세. 그러면 대략 10여 년 정도를 부처는 마약과 섹스에 쩔어 살았던 거야. 이 섹스도 이게 많이 하다 보면 그 행위 자체가 남자를 위한 게 아니고 여자를 위한 거야. 유부남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거야. 하여튼 마약과 섹스, 인간이 할 수 있는 향락의 극한, 그 최고점까지 마음껏 다 누려봤던 사람이 부처이고 그 결과 부처는 현타를 느껴가지고 출가를 결심했다라고 보는 게 나의 내피셜이야. 오피셜 아니고 내피셜이니까 그런갑다 해. 하여튼 출가의 동기가 정확히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쌍한 건 그 후에 샤카족 백성들하고 부처를 따르는 중들이지. 왜냐하면 샤카족 백성들은 시다르다의 뛰어난 기회를 보고 아 전쟁이 나도 왕자가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했는데 왕자가 출가를 해버렸잖아. 그래서 전쟁이 나서 샤카족 백성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죽는데도 부처는 아무것도 안 해. 전쟁이 나서 자기들 백성들이 많이 죽는데도 부처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내 부처 사기 영상 시리즈 어디에 나와. 그거 보면 돼. 그럼 후대의 중들은 왜 불쌍하냐? 중들의 목표가 나도 부처가 되자 이거잖아. 그럼 머리 밀기 전에 먼저 부처가 했던 것처럼 마약도 하고 섹스도 하고 향락의 극한까지 가봐야 돼. 그것을 최소 10년은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별거 없다는 것을 깨닫고 중이 돼야 한다고. 그런데 그걸 못 해보고 중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금욕을 참느라 힘들고 괴로운 거야. 그것도 모르고 힘들게 수행을 하잖아. 그것도 한참 팔팔한 20대에. 그러면서 고민을 해. 열심히 수행을 해도 왜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냐고. 내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질서와 싸우고 있는 그 중들의 모습이 불쌍하고 멍청한 거야. 하여튼 다시 번뇌 얘기로 돌아와서 시다르다가 사문유관을 통해서 세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은 번뇌는 육신의 괴로움이지 정신의 괴로움은 아니야. 왕자라도 이 육신의 괴로움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즉 부처는 출가 전에는 편안한 궁궐 안에서 향락에 빠져 육신의 괴로움, 정신의 괴로움 둘 다 모르고 살았고 출가 후에는 육신의 괴로움에만 몰두해서 정신의 괴로움은 역시 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아. 그런데 후대의 중들은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정신의 괴로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약을 파는데 사실 중들도 정신의 괴로움은 극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켜서 있는 것뿐이야. 돈을 안 벌고 일을 안 하잖아. 아무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없는 대머리 백수들. 눈 감고 먹만 잘 때리면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정신 괴로울 게 뭐가 있어. 물론 그 중들 세계에서도 자기가 총무원장 하겠다고 권력 다툼하다가 밀려나면 그때 그 정신은 괴롭겠지. 하여튼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 즉 육신의 괴로움이 태어나 살면서 세월에게 받는 육신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면 정신의 괴로움은 새 속에 살면서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고통에서 오는 것이야. 그런데 육신의 괴로움은 게놈 연구 끝나면 곧 극복할 수 있지. 그럼 정신의 괴로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
정신의 괴로움은 네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 그 관계에 대해서 부처 시리즈 어딘가에서 내가 설명했으니까 그거 봐.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 속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시대에 힘든 건 다 기계가 해서 장사라는 개념이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 그래서 바꿔. 세월 앞에 미인 없다. 이렇게 느낌 딱 오지. 하여튼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정신의 괴로움을 안 당하려면 네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고통 주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 네가 고객이면 진상질 하지 말고, 네가 학생이면 왕따질 하지 말고, 네가 결혼을 했으면 바람 피우지 말고, 네가 술 먹었으면 운전하지 말고, 네가 정치인이면 부패하지 말고, 네가 장사를 하면 사기를 치지 말고,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겼을 때 처벌을 하면 돼. 그런데 좀비 구조의 언어를 쓰면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기승전 대파 토론 돼버렸는데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아도 원고를 쓰다 보면 결국 이쪽으로 와. 내가 말했잖아. 반말 철학 안에 세상 인문 질서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고통 주지 말자. 이게 내 반말 철학, 즉 중대 사상이고, 이것을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한 것이 대파 토론이라는 문화 상품이야.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고통 주지 말자라면서 너는 왜 사람들한테 멍청하다라고 하냐? 그렇게 따지면 또 나한테 멍청하다라는 소리 들어. 내가 멍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 주고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아니, 멍청한 자신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영리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멍청한 상태로 살게 그냥 내버려둬? 오늘은 막말, 반말, 중대어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댓글 하나 캡처해서 비교해줄게. 이 사람이 부처는 초능력이 있다. 부처를 평가하려면 너도 부처처럼 초능력을 얻고 나서 해라. 글을 썼어. 나는 말 같지도 않으니까 상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늙어 죽었는데 무슨 초능력이냐 해서 사실은 알려줘야 되니까 식중독으로 죽었다.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뜬금없이 너는 독이 든 음식을 알아볼 능력이 있냐? 그래서 내가 멍청하다. 음식이 상한 것과 음식에 독을 넣는 것이 같은가? 라고 했지. 여기서 내가 멍청하다라고 했잖아. 이건 중대어야. 대파 토론에서는 상대방에게 멍청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MBC 100분 토론, KBS 심야 토론의 방식이 멍청한 이유 영상 그걸 보면 돼. 하여튼 중대어는 감정을 싫지 말고 내용은 최대한 짧게 딱 할 말만 하는 거야. 이걸 반말로 해볼까? 이 멍청아, 네 눈에는 음식이 상한 거랑 음식에 독을 넣는 것이 같냐? 약간 감정이 들어가고 꼭 필요하지 않은 단어도 추가되지. 자, 그 다음에 막말 버전. 감정에다가 하대랑 비속어까지 들어가면 돼. 야, 이 대가리 멍청한 새끼야. 네 눈깔에는 음식이 상한 거랑 음식에 독을 넣는 것이 같냐? 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중대어가 어떤 건지 느낌 딱 오지. 공감했으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 널리 공유해. 그리고 내가 반말한다고 거시기 하지 말고 너희들도 나한테 반말해.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반말로 들리는 이 말이 사실은 중대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중대어를 쓰라 그 말이야. 자, 오늘 부처 그 번뇌의 실체 결론 내려줄게. 번뇌에는 육신의 괴로움, 정신의 괴로움 두 가지가 있는데, 부처는 출가 전에도 출가 후에도 정신의 괴로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 왜? 출가 전에는 금수저였으니까 하지 않았고, 출가 후에는 육신의 괴로움만 고민하느라 그랬다. 때문에 정신의 괴로움에 대해 후대의 중들이 부처의 후광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약을 파는 것은 사기다. 이게 부처의 기인한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은 정신의 괴로움이란 혼자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발생하지 않고 새 속에 살면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발생하는 것인데, 새 속을 떠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지 않는 대머리 백수들이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약을 파는 것은 사기다. 어느 국가나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의 괴로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한국은 좀비 구조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 정신의 괴로움, 즉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중대어를 쓰라고 하는 거야. 정상인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평온할 때 정신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을 받는 환경이 아님에도 정신의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양극성 장애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이야. 이 병에 걸린 환자의
분의 10에서 50% 정도가 자살을 하고 30에서 40%는 자해를 한대. 이 병은 완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다행히 약물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대.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해당되는 줄도 모르고 대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따지면서 부처나 중들을 편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약을 끊으면 위험하다니까 평생 동안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받아야 돼.